참나무 뼈대만 앙상한 상태. 조업을 하지 않는 겨울 동안에는 그물을 걷어내기 때문이다. 한 묶음당 30kg에 달하는 대발. 한 죽방염당 필요한 40여 미터의 대발은 겨우내 일일이 손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작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미리 짜놓은 발대를 안에 밑에 넣고 이제 설치하는 고정하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작업. 주변 죽방염 어민들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그물 설치는 해마다 품앗이로 이루어진다. 서기에도 충분한 수심. 작업 일정은 조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을 선택해가지고 넣을 거다 보니까 오늘 이제 물이 좀 많이 드러나는 시기다 보니까 날짜를 오늘 정해가지고 설치 작업을 하는 거죠. 죽방염은 항상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이 작업을 진행하죠. 주고 더 줘. 본격적인 대나무 발 설치가 시작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꽂을 땅을 고르는 것. 빠른 물살과 태풍을 견디려면 처음부터 대나무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윗발이 드러나면 고기가 빠지기 때문에 고기가 못 빠지기 때문에 고기가 못 빠지도록 발 자체를 바닥에 묻어야 돼. 그래야 잡어가 안 빠져나가지. 해면보다 지대를 높게 만들어 놓은 죽방염. 가장자리 부분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하나, 둘, 이거 짜면 되나? 총 40여 미터에 달하는 대나무 발 설치 작업. 부대지만 한 곳도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다. 요 발이 높아요. 요 높다고. 높다고? 빨리 손박 발로 걸려. 수평이 안 맞으면 오늘 고생한 말짱 도루묵이다. 발 높이도 맞추고 밑에도 구멍 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힘들죠. 저 끝머리 가면 되냐? 우리는 이렇게 꽃병 봐라. 나마. 들어가면 되지? 작업자들끼리 손발이 맞아야만 가능한 작업. 다시 물이 차기 전에 일을 끝내려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여야 한다. 대나무 발을 세웠다고 끝이 아니다. 잠깐만요. 이어지는 또 다른 작업.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그물을 세우면 빨대가 있어야 되니까. 빼대인데 빼대. 주축 빼대가 있어야 그물을 쓸 거 아닙니까? 빼대. 어디. 높이와 수평을 맞춘 뒤 끈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치 않다. 밑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아야. 이 틈이 있으면은 나중에 파도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터집니다. 역시 맨 밑이다. 이게 다 고기가 밑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밑을 잘해야 돼. 그리고 자 돌렸다. 오케이. 마치 바느질을 하듯 양쪽에서 손을 맞춰 끈을 묶는 작업자들. 온 힘을 쏟다 보니 금세 진이 빠져버리고 만다. 시간이 빠듯한 줄 알면서도 좀처럼 기운이 나질 않는다.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프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멍이 안 지진다고. 주먹이 안 지어져. 왜냐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껏 세운 대나무 발이 물살에 훼손될 수도 있다. 다시 마지막 힘을 쏟아본다. 일일이 손으로 엮어 만든 대나무 발. 그 폭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한 게 이만한 게 있거든. 실치 이만한 거. 그렇게 작은 게 있어요? 이게 안 빠져나갈 정도로 돼야 되죠. 이게 약 3.5mm거든요. 두께가. 물은 통하되 멸치는 나갈 수 없는 크기.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야, 몇 분 남았나? 자. 몇 분? 18분! 18분에 만들긴 거라! 하나, 둘! 물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8분.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내가 잘 말을 잇고 작업에 집중해보지만 마음만큼 손이 움직여주질 않는다. 아, 이거.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환. 그 흐름에 맞춰 일하는 것이 죽방염의 특징이다. 우리는 파도고 날씨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느냐 거기에서 일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지. 물이 들어올수록 한 걸음 내딛는 속도도 더뎌진다.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터. 조금 더 지체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저기야 어제 물 든다. 이거 이따 내가 갖고 왔다.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사리대를 맞춰 진행한 작업. 빨리 잡고 알아야 내가. 대나무 발을 다 세운 뒤에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작업은 이제 요 위에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앞으로 한 2m 40 정도 더 올라가야 돼. 위로.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됐다. 풀어라. 이번엔 상단부에 두 종류의 그물을 쳐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그물 보호하는. 이것만 걸었을 때는 그 적이 생겨가지고 적이 실려가지고 이 빵구 납기거든. 빵구 납으면 멸치가 빠져나갈 뿔이 이렇게. 아래의 대나무 발을 대신해 윗부분의 멸치들을 책임질 그물이다. 그물 설치는 죽방염의 뼈대를 담당하고 있는 300여 개의 참나무 말뚝을 넘나들며 이루어진다. 총 10m에 달하는 참나무 기둥. 한 발 내딛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언뜻 보아도 아찔한 높이다. 수중 작업에 이어지는 고공 작업. 얼마 되지 않아 한숨이 새 나온다.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허리도 못 펴고 땅에도 못 밟고 발로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다. 아이고 이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지금. 단단히 고정해야 하기는 그물도 마찬가지. 대나무 발만큼이나 꼼꼼히 동여맨다. 매해 봄마다 반복해야 하는 작업. 품은 많이 들지만 어민들에게 죽방염은 전통도 지킬 뿐 아니라 질 좋은 멸치로 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어업 방식이다. 빵염 역사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지금 한 550년 정도 됩니다. 어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요 어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온 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하는 거죠. 하단에 설치해둔 대나무 발과 그물을 촘촘히 연결하면 올해를 책임질 죽방염이 완성된다. 마침내
멸치잡이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죽방염의 구조는 간단하다. 멸치들이 모여들게 될 직경 6m 정도의 원통. 원통으로 멸치들을 모아주는 날개가 구조의 전부다. 밀물로 인해서 문이 열려 멸치들이 들어온 후 썰물 때 물의 흐름이 바뀌어 문이 닫히면 멸치들은 꼼짝없이 갇히게 된다. 죽방염은 자연의 흐름을 온전히 따르는 어업 방식이다. 긴 기다림이 지나고 2달 후 남해를 다시 찾았다. 해마다 4월쯤 시작되는 죽방염 멸치잡이. 올해는 멸치가 조금 늦게 올라왔다. 멸치 만나러 가야지. 멸치 만나러. 물이 빠지는 간조대에 맞춰 길을 나선다. 죽방염 멸치잡이는 매일 바뀌는 간조 시간에 따라 작업 시간이 결정된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하루에 2번, 고기가 작게 될 때는 하루에 1번. 보통 한 곳당 한 가족이 관리하는 죽방염. 물 빠질 시간에 맞춰 부부는 밤낮으로 이 죽방염을 찾는다. 오늘은 멸치가 얼마나 들었을까? 쓰레기가 그래 안 맞네. 잡힌 멸치 양보다 사실 더 걱정인 것은 바다 쓰레기. 물살을 따라 들어온 쓰레기를 치워야만 멸치를 잡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다. 야, 하나 보면 본격적으로 멸치잡이를 준비한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물속 그 밑은 내가 우진 상을 모르니까. 내가 와. 필요한 장비는 방수복과 대형 그물뿐이다. 하루새 죽방염에 찾아든 건 멸치만이 아니다. 멸치가 들어오는 길목을 쓰레기가 가득 채웠다. 쓰레기 치우고 뭐 하려고 하면 시간이면. 멸치 잡는 것보다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 정도다. 아이고 너거 들면 저거는 한 개. 아이고 이게 일이지. 이게 온갖 육지 쓰레기가 오니까 애가 터질 때 가져간 네가 잡아. 대나무 발에 해초나 쓰레기가 쌓이면 물의 흐름이 막히고 만다.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일은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과다. 들어온 멸치를 가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쭉방이라 하는 게 그냥 고기만 잡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어장을 관리를 하고 잘 막아야만이 또 고기도 많이 잡지.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이란 없다. 귀한 멸치를 만나기 위해선 상당한 무게의 쓰레기를 수십 번 건져내야 한다. 한결 깔끔해진 죽방염만 이제 멸치잡이를 시작할 때다. 이거 어떤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통이라 그러거든. 예. 통 안을 한 바퀴 빙 돌아 몰아가지고 예. 싸버리기 때문에 모든 고기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원통의 가장자리를 따라 멸치를 몬다. 물속이다 보니 한 걸음 내딛기도 버겁다. 어디에 있는 걸까 싶었던 멸치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낸다.
80% 정도를 멸치가 차지하긴 하지만 갈치, 장어, 도다리, 감성돔 등 다양한 생선도 죽방염에 갇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우받는 것이 멸치. 멸치 따라 길을 잘못 든 생선들도 있다. 아유 산달 지르기 나가려고 이거 봐라요. 아이고 산달 띠기 고기 많이 잡아먹었네. 한 곳에 갇혀 잡힌 멸치들을 먹더니 불청객이 따로 없다. 여기 멸치를 잡아먹어요? 예, 이 멸치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산달 지르기. 문다 이빨이 있다 그 고기. 온다고요? 물고기에게 물리거나 가오리 등에게 쏘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멸치 멀기가 끝났다. 이제 그물을 올리면 오늘의 수확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물빛이 은색으로 변한다. 느낌이 좋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멸치가 좀 늦게 찾아왔다. 5월에야 시작된 첫 멸치잡이. 하지만 올해도 힘찬 모습은 여전하다. 강한 물살을 이겨냈기 때문에 힘이 세고 잡는 순간까지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맛이 좋다는 죽방염 멸치. 덕분에 죽방염에서 잡히는 멸치는 최상품으로 인정받는다. 대멸 멸치. 젓갈용 대멸 쌈밥용 멸치. 가장 큰 멸치인 대멸은 보통 쌈밥과 회감, 젓갈용으로 사용된다. 다양한 생선과 다양한 크기의 멸치들이 하나 둘 바구니를 채운다. 자, 보통 7, 8월에 가장 많이 잡히는 죽방멸치. 봄 수확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다. 멸치는 잡히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질 급하기로도 유명한 생선이다. 멸치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속도가 생명이다. 아니 지금 바쁘다니까. 빼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멸치 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삶아야 되죠. 죽방 멸치 특성이 빨리 삶거든. 진짜마자 목선을 타던 옛날에는 무태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때문에 멸치의 신선도가 지금만 못했다. 요즘은 배가 좋아진 덕에 10분이면 무태에 도착한다. 무태에 도착한 멸치는 바로 이동, 삶을 준비에 들어간다. 바닷가에 위치한 작업장. 옷 벗을 틈도 없이 솥에 불을 붙인다. 천일염을 사용해 물에 간을 맞춘다. 물이 끓으면 한 소쿠리씩 나눠두었던 멸치를 붓고 적당할 때까지 기다린다. 멸치 이거는 물 끓는 감각이 이렇게 삶는 기죠. 몇 분 만에 삶아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기술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짬밥이 기술이야, 짬밥이.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멸치가 떠오를 때쯤 건지면 적당하다. 멸치는 죽으면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린내와 부패를 막기 위해 바로 삶아내야 한다. 삶으면서 벗겨지는 멸치 비늘도 일일이 걷어낸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 멸치를 삶는 동안은 잠시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삶는 중간중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다. 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 골고루 물하고 다시 물하고 섞어주지. 수면에 떠오르면 차례로 건져낸다. 다른 생선도 섞였는가 하면 크기도 제각각. 신선도가 우선이기에 선별 작업은 삶은 후에 이루어진다. 삶아낸 죽방염 멸치, 색깔마저 또 곱다. 마음은 급하고 손은 바쁜데 그 와중에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온몸을 휘감는 더위. 땀이 장난이 아니지. 이 뜨거운 날에 이렇게 불 앞에 되는데 이 땀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한여름에는 수돗물을 몸에 부으며 멸치를 삶는다. 멸치 삶는 일은 열기와의 싸움이다. (550년) 전 기록에도 등장하는 죽방염 멸치는 국내 멸치 생산량의 2%도 되지 않는 귀한 멸치다. 아직은 어획량이 많지 않아서 하루 한 번뿐인 멸치잡이. 오후 일과가 끝나고 작업자 부부가 하루를 정리한다. 멸치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동생들하고 멸치 구워 먹으려고. 죽방염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 잡은 신선한 멸치구이. 항구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별미다. 어부들의 특권이기도 하다. 대대로 한 마을에서 기대며 살아온 사람들. 죽방염의 역사도 이들과 함께 이어져 왔다.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고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만 아버지 따라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 일이라 하는 게 우리가 특별히 배우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보고 배우는 게라.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이 죽방은 하다 보면은 막 많을 때 있고 작을 때 있고 이런 그 적응이 돼 가지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어업인 죽방염. 이들이 죽방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건 욕심을 버리는 법이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멸치를 잡을 때라는 신호다. 매일 53분씩 늦어지는 간조 시간 때문에 죽방염 어부들의 일과도 매일 53분씩 늦어진다. 가득 실은 바구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선다.
이렇게 기대하고 가시겠어요? 항상 기대는 부풀고 가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알맞게 기대를 해야 돼. 다른 일을 하다 10여 년 전부터 죽방염 멸치를 시작했다는 작업자. 죽방염은 그에게 마지막 직업이다. 밤새 비가 오락가락한 후라 죽방염 안의 상황이 궁금하기만 하다. 다행히 그물엔 이상이 없다. 오늘도 비켜갈 수 없는 청소 작업. 여느 죽방염과 다름없이 쓰레기와의 전쟁이 먼저 시작된다. 요거 치우는 이 쓰레기 치우는 이게 시간이 멸치 잡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데. 해초는 그냥 두어도 2달 후엔 자연히 녹는다. 하지만 녹기를 기다리다간 죽방염 안에서 멸치를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일이 당연히 막히면 물 흐름이 없기 때문에 멸치가 적게 된다고 봐야지. 왜 이 정도 했냐면은 멸치 실치, 오늘 이런 실치를 안 빠져나갈 정도의 간격이거든. 요 간격이. 그걸 갖다 계산을 해가지고 짜는 이 때문에. 물의 흐름은 막지 않고 멸치의 흐름은 붙잡아야 한다. 물에 젖은 쓰레기의 무게는 상상 이상. 수십 번 뜰채가 오간다. 아니 아니다. 차차. 차차. 점점 힘에 붙인다. 그런데 아구네. 못생겼다 그는 마산의 유명한 아구치. 안 잡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제표 있잖아. 뜻밖의 손님. 죽방염은 물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열려 있다. 야, 샤키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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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대물이다, 대물. 여기 보시다시피 물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거기서 헤엄치고 살아날락하니까 이 멸치들이 엉덩이 탁 육질 탄탄해가지고 또 다른 멸치에 비해서 아주 맛이 식감이 틀리지. 남해도와 창선도 사이를 흐르는 바다인 지족해역. 물길이 좁고 빨라 이곳에서 잡히는 어류들은 싱싱하고 힘이 세다. 해초와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물고기 떼가 한눈에 들어온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 사이로 멸치떼가 쉼없이 움직인다. 정도면은 쪼까 있는 편이네. 올해 멸치잡이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터라 멸치떼가 마냥 반갑다. 가장자리를 돌며 그물 안으로 멸치떼를 몬다. 나오고 고기가 때가 있네. 이쪽으로 오고. 멸치와 함께 그물에 걸릴 뻔한 제작진. 나와서 보니 동그란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 담겼다. 물빛을 바꾸는 은색 물결. 생각보다 많이 잡혔다. 내가고 일단 하겠어. 그거. 올해 들어 얼마 보지 못했던 큰 멸치도 눈에 띈다. 이제 멸치 되네. 이제 멸치 된다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멸치 보시면? 아,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죠. 아, 내일부터 이제 대박이지 뭐. 아 그래요? 내일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들지.
예상을 하네. 저기 딱 비치면은 큰 멸치의 등장 덕분에 기분 좋은 예감이 전해진다. 이제 일일이 뜰채로 멸치를 옮겨 담아야 한다. 수십 번 반복하는 것도 뜰 때마다 온몸이 뻐근한 것도 같지만 쓰레기 치울 때와는 견줄 수 없이 몸이 가볍다. 바다에 빠져있어. 아이고 그래야. 바다를 벗어난 멸치들, 이제 속도가 생명이다. 이제 쌀무로 가야지. 쌀무로. 천안에 가서 빨리 가야 된다. 이제부터 생물이니까 앞에 끌고. 멸치를 이동해 삶기까지 15분 내에 해야 한다. 벌써 숨이 죽어버린 멸치들. 차에 씻기 무섭게 짐칸 문도 마저 못 닫고 내달린다.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멸치들을 조금씩 나눠 담는다. 무게 때문에 납작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수를 뺀 천일염을 지하수에 넣은 후 물이 끓을 때를 기다린다. 올라오죠. 거품이 이때 집어넣으면 돼. 온도에 민감한 멸치는 조금만 손을 대도 체온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른다. 때문에 해초만 걷어낸 후 바로 삶아야 한다. 물때에 맞춰 새벽에 조업을 하더라도 이 과정은 잡은 즉시 이루어진다. 이거 물에 삶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오늘 사람 다 풀리피. 그렇다면 올라올 때 밑에서 올라오잖아. 아까.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가 최고 맛있을 테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로 건져 올린다. 오랜 세월 전통 방식으로 잡아온 죽방멸치. 하지만 삶은 멸치의 맛은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 많이 만나봐야지. 맞아요. 그 땅이 안 되는. 하도 고객들이 싱겁게 먹으려고 사. 삶아낸 멸치는 물기를 빼고 건조시킨다. 볶음용으로 쓰이는 실치들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 다음 작업이 바로 이어진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건조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말린 멸치의 기본은 햇볕에 말리는 것이다.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주는 작업자. 멸치의 건조는 계절과 일조량은 물론 멸치 크기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진다. 큰 놈하고 작은 놈은 또 마르는 속도가 틀리지. 작은 놈은 빨리 마를 거고, 그게 작은 놈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걸 한 5시간 정도 봐야 되지. 작은 멸치가 마르면 선별 후 큰 멸치는 다시 말린다. 요즘처럼 볕 좋은 날에는 하루면 충분히 잘 마른 멸치가 완성된다. 잘 마른 멸치는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 상품으로 거듭난다.
바로 선별 작업이다. 크기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는 멸치. 때문에 멸치를 크기별로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다. 도멜, 대멜, 중멜 한 5가지 크기별로 분류해줍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해 요즘은 어민들의 수고가 많이 줄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던 엄청난 양의 분류 작업을 멸치 선별기가 도와주고 있다. 그야말로 어부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효자다. 옛날 기계가 안 나실 때는 마을 아주머니들이랑 위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안 도와주면 못했지요. 선별 자체는 못했지.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해도 말린 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손이 간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작업과 시간과의 싸움. 하지만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기에 죽방염의 전통은 오늘도 계속된다.